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풍양동, 부암 1, 2, 3동, 문화동, 석곡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영 의원입니다.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임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북구 주민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북구의 사선 의원으로서 또 한 명의 구민으로서 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점들을 들여다보며 구민의 시각에서 풀어나가고자 본 구정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의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용봉, 임동 작은 도서관을 제외한 각 동의 21개 작은 도서관에 2022년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2억 2,879만 5천 원의 운영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각 작은 도서관별로는 1,089만 5천 원씩 집행됐습니다. 모든 작은 도서관들이 각각 수백 권의 도서를 구입한 현황 또한 자료 요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24년 한 해 대출 실적이 많은 곳은 650건인데 반해 대출 실적이 적은 곳은 5건에 불과했습니다.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관리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과 주민의 발길이 사실상 끊길 정도로 거의 관리가 되지 않는 작은 도서관이 똑같은 운영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직접 작은 도서관에 방문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신간 도서대에는 2022년의 책자 또는 홍보물이 놓여 있거나 도서대의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원하는 책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거나 심지어 청구기호가 부착되지 않은 도서들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도서관과에 도서 구입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2022년 및 2023년에 구입한 서적들임에도 청구 기호가 부착되지 않은 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특성상 도서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사서가 없어 작은 도서관 관리 업무를 겸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이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상황에 대한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도서관리 업무를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자가 상주하고 있거나 사무실과 작은 도서관을 수시로 오가며 도서대 정리 등을 깔끔히 해놓은 작은 도서관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활발히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관리 책임자의 성실한 관리는 기본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작은 도서관이 주민들의 휴식 및 학습 공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호에 주 5일 이상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라고 운영시간에 대한 조항이 존재함에도 참고자료 요구를 통해 받아본 북구관 내 94개 작은 도서관 중 주말 개관을 실시한 것은 40개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운영시간에 관한 조항은 2008년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는데 작은 도서관의 실제 운영 시간과 조례가 상충되는데도 무려 16년 동안이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이유와
차후 대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를 타고 직접 일주하며 발견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자전거 도로는 78개 노선으로 총 길이 157km입니다. 이 중에서 본 의원이 직접 북구청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여 우치로를 통해 하서로우 효령 삼거리까지 다녀온 경로는 편도 약 10km 짧은 구간이기에 북구 전체 자전거 도로 중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만 이 짧은 구간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불법 주차 차량이 가장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물건들을 자전거 도로나 인도에 늘어놓아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으며 보도블록이 솟아올라 있어 자전거 바퀴에 걸릴 경우 큰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으로 통과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31사단 앞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정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지 움푹 패인 요철 구간이 너무 많아 자전거의 원활한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 받아본 연도별 자전거 보험 보상 건수를 살펴보니 2021년도에 32건, 2022년도에 83건, 2023년도에 111건, 2024년도는 9월 20일 기준 95건으로 매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험하는 불법 주차 차량과 유지 보수 상태가 불량한 도로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함께 앞으로 개선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동에 이르자 자전거 도로에 설치된 방지턱이 보였습니다. 해당 방지턱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틈새가 벌어져 있어 자전거 바퀴가 틈에 끼일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로드뷰를 통해 확인해 보니 2022년부터 해당 위치에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방지턱이 설치된 이유와 함께 현재의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원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일주 목적지 근처인 하서로 일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자전거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다시 북구청으로 돌아오는 경로에서도 건설 자재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건설 자재들이 언제부터 쌓여 있었는지 로드뷰 과거 사진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니 2016년도부터 해당 도로를 조명 중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관계 부서에 자전거 도로 조명 허가 내역을 요청하여 해당 업체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조명 허가 업체 목록 중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 조명 허가 없이 이렇게 수년 동안 무단으로 자전거 도로를 조명하고 있는 원인과 차후 조치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0km 구간의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는 동안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자전거 이용자는 본 의원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볼 수 없었으며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모두 차도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들여 조성하고 또 유지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를 주민이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점검하고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목격한 모든 내용은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자전거 도로 안전점검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전거 도로 안전 점검 결과 본 의원이 지적한 모든 내용에 대해 점검이 실시되었으나 점검표상 문제점으로 기록된 항목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10km 구간을 달리는 동안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으나 자전거 도로 안전점검 결과표상 발견된 문제점은 2021년에 12건, 2022년에 5건, 2023년에 7건, 2024년도에 2건이 전부입니다. 현장에서 보이는 모습과 점검 결과표의 수치가 이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면 과연 이 결과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점검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점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무등산에 위치한 충장사 앞 송광로에 대한 주민 불편 민원건입니다. 도로 구조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차로의 폭은 최소 3m 이상이어야 하고 동조 제4항에 의하더라도 2.75m 이상이어야 하지만 차량이 교행하는 충장사 앞의 송광로의 도로 폭을 실측해 본 결과 4m 52cm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반 차량의 폭도 2m가량이라 4m가량의 좁은 도로를 교행 시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나 버스의 경우 그 폭이 2.5m 이상인 관계로 그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현재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 마주오는 차량과 교행 시 측면의 나뭇가지에 걸려 사이드 미러가 틀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 구간을 일방 통행으로 변경하거나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초의원으로서 관내 여러 지역을 오가며 주민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몸이 부족하다 느낄 정도로 다양한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자치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거시적인 시점의 정책 수립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작은 불편 사항까지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고쳐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어 일선 공무원분들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구정활동을 펼쳐나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의 본 질문을 마치고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의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규제 유지에 대한 5분 자유 발언 등 취약계층 복리 증진과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에 큰 힘을 쏟아주고 계시는 우리 최기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등산 도로 안전 관련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 의원님께서 충장사업 좁은 도로 포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장사 앞 폭이 좁은 도로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장사 앞 도로는 광주 시내에서 원효사 방면으로 통행하는 무등로와 광주호 방면으로 오가는 송광로가 교차하는 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통행에 방해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즉시 가지치기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충장사 앞 도로는 연장이 200m이며 도로폭이 약 5m로 좁은 편으로 버스 등 차량 교행에 불편이 있어 일방 통행 지정 또는 도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는 광주 시내 방향과 충장사를 거쳐 광주호 방면으로 차량이 왕복 통행해야 하므로 일방 통행보다는 현 도로 5m를 7m 이상으로 확장하고 교차지는 넓게 하여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광로는 원효사 방면으로 가는 무등로와 5m의 높낮이 차이가 있어 도로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두 갈래 도로 사이에 한 필지 1488m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국립공원 행위허가 또 문화재 관련 협의 등 순차적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감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손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최기영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 차량과 유지 보수가 불량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개선 사항, 영존동 자전거 도로 내 방지턱이 설치된 이유와 처리 계획, 자전거 도로 내 무단으로 조명하고 있는 원인과 차후 조치 사항,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자전거 도로 점검이 실질적인 점검을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직접 자전거를 타고 관내 자전거 도로를 점검하여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내용을 담아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 차량과 유지 보수가 불량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78개 노선에 157km가 자전거 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은 교통지도과와 협조하여 상시 및 수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파손은 자체 인력으로 즉시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31사단 자전거 도로 해난 사업 관리 및 예산 확보 후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종동 자전거 도로 내 방지턱이 설치된 이유와 처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상가에서 에어 간판 설치 전기선을 덮으려고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치한 상가에 자진 정비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내 무단으로 조명하고 있는 원인과 차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은 상가 영업을 위해 무단 조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진 정비 계고 조치 및 상습 발생 지역은 방문 계도 등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자전거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노상 적침을 제거, 노후 자전거 도로 정비, 보도턱 낮춤 및 차량 진입 방지 말뚝 설치 등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점검이 실질적인 점검을 위한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길고 관리 지역이 넓어 현안 업무 등으로 인력이 한계가 있으며 현재 민원 사항을 우선하여 점검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도로 보수원 등을 투입하여 전체 노선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과 동시에 현장 정비 등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강주광역시 2020년도 1,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전거 이용의 주요 이유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높았으며 운동이나 동호회 등 취미를 목적으로 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문제점으로는 44%의 응답자가 도로 환경이 위험하다는 점과 보감 및 대중교통과 연계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자전거의 안정성 측면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목적지까지 너무 멀어서 기타 다른 교통보다 편리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전용도로 확충, 단절된 자전거 도로 연결, 기존의 자전거 도로 정비와 개선을 통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3년간 노후 자전거 도로 정비를 위해 56공을 투입하여 약 16km를 정비하였으며 자전거 보관대 34개소, 202대를 설치하는 등 자전거 도로 정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도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신규로 발굴하고 단절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등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 정비 사업 추진 시 기조성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이용자가 더 편리하도록 보안 개선하는 등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구민 전체를 자전거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최기영 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 관련 대출 실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 예산 지원의 적정성과 장소 관리의 부실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작은도서관 현장 실태조사 결과와 조례상 주말 개관 규정과 다르게 운영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작은도서관은 총 94개소로 이 중 공립은 23개소, 사립은 7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립 23개소는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을 갖추고 등록된 도서관으로 행정복지센터 17개소, 직영 3개소, 위탁운영 3개소입니다.
이 외에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치도서관 8개소가 행정복지센터 내에 운영 중이며 자치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2개 동은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어 주민들에게 양지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은 도서관의 대출 실적 차이가 극심한데도 동일한 예산 지원이 적정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도서 대출 외에도 주민의 평생 학습 기관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출 실적이라는 단일 지표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운영자의 운영 의지나 작은 도서관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향후 점검 및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소관리의 부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작은 도서관 장소관리 등 내실화 방안과 관련해서 매년 행재정적으로 작은 도서관에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장소관리의 내실화를 기해하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도서관리 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 장소관리 매뉴얼 배포, 독서문화 활동가 파악위원 확대, 수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라벨 부착 및 서가 정리 등 장소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금 대부분의 작은 도서관이 자원봉사자 및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작은 도서관마다 사서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작은 도서관 순회사설 지원 사업과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독서문화 활동가 맞춤형 컨설팅 사업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도서관 운영 컨설팅, 도서 라벨링 등 장소 관리, 문화행사 지원 등 부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 인력 배치도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 조사와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 조사와 현장 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시정 조치 및 보완 권고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개관을 조례에 규정해 두고도 운영이 미비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에는 작은 도서관은 주 5일 이상 운영하고 이 중 주말 중 1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94개소 작은 도서관 중 40개소가 주말을 개관하고 있으며 이 중 공립은 7개, 사립은 33개소입니다. 이 해당 규정의 취지는 주민이 언제나 생활 가까이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점검 및 공고를 통해 주말에 개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왔으나 실질적으로 인력 부족, 청사 보안 및 관리 어려움 등으로 주말 개관하지 않는 곳이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신규 조성 등록하는 작은 도서관이 관련 조례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으며 기존 공립 작은 도서관은 주말에 별도 출입이 가능한 행정복지센터 시설이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등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주말 개관을 유도하겠습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도 주말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곳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주말 개관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보충 질문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중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 질문 시간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하나입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동, 두합 1, 2, 3동, 문화동, 석곡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문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충 질문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장사 앞 도로 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개선 사항에 관련하여 버스 통행에 방해되는 나뭇가지에 대해 즉시 전정 작업을 실시하고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지속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충장사 앞을 지나는 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뭇가지에 대한 빠른 조치에 감사드리며 좁은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교행하는 운전자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해 도로 확장이 꼭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 공립 작은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각종 교육과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작은 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 관리 실태가 북구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과는 너무나 대조되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까지 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은 장점을 가진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께서 더욱 쉽고 편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의 설립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 북구의 특성을 반영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전거 친화도시 북구를 만들기 로드맵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78개 노선 157km에 달하는 관내 자전거 도로를 완벽히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로 수년 동안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됩니다. 잘못된 상태로 관리가 되지 않아 해를 거듭에 방치한다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려 8년이나 도로를 무단으로 조명했던 용전동의 건설 자재 적치가 바로 그 예입니다. 자전거 도로 안전 점검 시 사소한 사항일지라도 놓치지 않고 점검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 때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초지자체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구청장의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북구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합심하여 자전거 친화도시 북구를 만들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들의 곁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근본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